됐어?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GCN이 뭐고, 그래프를 어떻게 다루고, 그래프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구조로 GCN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드밴스드 된 테크닉들은 뭐가 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GCN을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임플레멘테이션 해보고, 그리고 그 몰레큘러 그래프로부터 분자 그래프로부터 이제 분자의 하나의 특성인 로그피라는 값을 예측해보는 그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번 시간에서는 몰레큘러 그래프로부터 분자의 특성 중 하나인 로그피 밸류를 GCN을 통해 예측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원래는 보통 이제 저 이미지에서 어떤 값을 뽑아내는 인풋이 하나고 아웃풋이 하나인 이런 경우를 많이 다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풋이 그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그래프를 넣어주려면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와 노드 피처 매트릭스 두 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개의 인풋이 있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 커스텀 파이토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를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컨볼루션을 아까 배웠던 내용을 파이토치로 구현하고 그 다음에 게이티드 스키 커넥션도 파이토치로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rdkit이라고 그 분자가 이제 텍스트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파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rdkit이라는 친구가 몰레큘러 그래프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 분자들의 실제 로그핍 값을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그거 설치가 약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Shift 엔터 눌러서 실행시켜 주시면 얘가 뭐 알아서 쭉 깔 겁니다. 한 5분 정도 걸릴 테니까 지금 미리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네, 실행되고 있는 동안 밑에 거 설명을 할게요. 네, 밑에 이 컬 이거는 그 저 맨 마지막에 징크.스마일즈라고 되어 있죠. 그 얘가 스마일즈가 이제 분자를 텍스트로 표현하는 어떤 문법 같은 건데 그래서 이 파일 안에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그 다양한 분자들의 그게 스마일즈 형태로 이렇게 텍스트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약 19만 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그 파일을 다운받는 거고 첫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은 이제 저희가 그 다룰 원자들의 종류들 뭐 CHO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거의 리스트들을 담은 numpy 오브젝트를 이제 받는 건데 네, 이거는 딱히 그렇게 크게 다룰 일이 없어서 다운받는 거고요. 일단 아직 실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를 다 임포트 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뭐 argparse, sys, 뭐 time copy는 파이썬 기본 그거고 numpy, 그 다음에 rdkit에 저희가 쓸 것들 그 다음에 sklearn.matrix에 그 저희가 약간 평가 지표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mean absolute error 이제 저희가 쓰는 MSE는 mean squared error고 그거 절대값 제곱해서 쓰는 이거는 그냥 절대값 쓰는 mean absolute error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토치 뭐 다양한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데이터셋이랑 데이터 로더를 쓸 거기 때문에 커스텀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져왔고 그 다음에 TQDM은 네,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판다스, 시본, 그 다음에 매트플러리브는 저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했고요. 다 됐나? 네, 다 됐네요. 그러면은 이걸 실행시켜 보면 네,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rdkit이 임포트 되면 성공한 겁니다. 아마 다 될 거예요. 제가 이거 하느라 2시간 동안 약간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고 이거는 다 저번에 했던 거고요. 그냥 파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미리 그 저희가 이번에 커스텀 데이터셋으로 이제 테스트랑 그런 밸리데이션을 얼마나 쓸 건가를 이제 비율로 설정해 주는데요. 전체 셋에 10%랑 또 10%를 각각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 셋으로 쓰겠다 미리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쿠다 관련 설정이고요. 일단 그럼 저희가 몰레큘러 그래프로부터 놀구피를 예측할 거니까 그래프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직 그 그래프가 아니라 텍스트 형태로 표현된 저기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징크즈 스마일스 안에 텍스트형 따다다다닥 있는데 그걸 이제 긁어와서 어떤 몰 오브젝트라는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런 형식의 그 노드 피처 매트릭스로 만들 건데 약간 노드 피처 매트릭스는 노드 수 곱하기 그 뭐야 피처의 개수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그 여기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맥스 노드 수를 정해놓고
맥스 노드 곱하기 피처 개수로 사용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 분자마다 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노드 개수가 다른데, 그러면은 이제 인풋 디멘션이 계속 달라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맥스 아톰 개수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이제 예를 들면 얘는 원자 3개짜리 분자니까 3개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놓는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맨 앞에는 아톰 심볼, C면 여기에만 1이 들어갈 거, 나머지는 0, 뭐 O면 여기만 1이 들어갈 거, 나머지는 0, 이런 거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뭐 아톰의 디그리는 얼마냐, 뭐 넘버가 오브 H는 얼마냐, 이런 다양한 특성이 돼 있는데, 이거 뭐 화학 분야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만 알아두시고, 코드도 있는데 굳이 막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된다. 화학 쪽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그런 걸 해주는 함수를 저희가 짜놨는데, 이 read zinc smiles라는 거는 이제 이 파일로부터 smiles를 읽어와서 그 중에 이거 개수만큼 처음에 10,000개만 이렇게 따오겠다. 따와서 그 텍스트들의 리스트와 그 다음에 그 각 텍스트의 분자에 대응되는 log.pl 리스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convert graph라는 거는 이 그 텍스트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그래프인 저희 노드 피처 매트릭스의 리스트와 어드제이슨 C 매트릭스의 리스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그 설치 다 끝나셨나요, 다들? 네. 그러면 혹시 여기까지 실행해 보시겠어요? 네. 이거랑 여기까지. 지금 막 저렇게 바가 뜨는데, 저게 아까 제가 뭐 무시해도 된다고 했던 TQDM 노트북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써서 저렇게 된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방금 한 거는 10,000개의 분자 텍스트를 가져와서 로그피 값을 얻고, 저희가 원하는 라벨 값이죠, 실제 값을 얻고,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얻었고, 그리고 그 텍스트들 리스트를 컨버트 투 그래프 함수에 집어넣어서 10,000개의 그 노드 피처 매트릭스를 담고 있는 리스트와 10,000개의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담고 있는 리스트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저희가 이제 원래 C-10이나 이런 이미 있던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링크 해가지고 뭘 다운을 받았잖아요. 그걸 다운을 받으면 데이터셋의 형태로 저희한테 주거든요. 네, 이런 데이터셋이 결국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서 쓰는데, 자, 어떤 데이터셋을 데이터 로더에 집어넣고 배치 사이즈를 집어넣어 주면은 그냥 그 데이터셋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 로더가 빼와서 얘를 그냥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rain loader enumerate를 하면은 요 데이터에 얘가 이제 train loader가 이제 뱉어주는 값,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가져온 값을 이 데이터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제 원래 저희가 했던 거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지로부터 뭘 뽑아내는, 이미지로부터 뭐 라벨을 뽑아내거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래서 인풋도 하나, 아웃풋도 하나, 이런 경우였는데, 일단 저희는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어디선가 가져왔으니까, 어디서 다운받은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셋 형태로 정말 그 러한 자료로부터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의 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인풋도 2개잖아요. 그래프를 나타내는 피처 매트릭스와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 2개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커스텀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GCN 데이터셋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임포트했던 토치의 데이터셋에 이제 그 자식 클래스가 됩니다. 상속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닛에서 저희 이제 3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풋으로 2개, 아웃풋으로 하나. 인풋 2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아웃풋은 로그피 밸류. 그 리스트 3개를 받아서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인스턴스 변수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이 2가지 내장 함수를 이제 다시 써주셔야 되는데요. 이 len이라는 거는 그냥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냐, 그냥 len self list feature가 당연히 전체 데이터의 개수겠죠. 그걸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get item은 이제 데이터 로더 같은 데서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을 줘라 라고 하면, 저희의 하나의 아이템이라는 거는 이 세 개가 되겠죠. 하나의 아이템이라는 거는 하나의 분자와 그에 대한 라벨이니까 하나의 분자에 대한 피처 매트릭스와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하나씩이랑 그거의 로그피 밸류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피처의 인덱스 번째에 있는 피처 매트릭스와 이거의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와 로그피 값을 리턴하게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저희 커스텀 데이터셋을 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리턴을 해야 되는데 뭔가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피처 매트릭스에 어떤 특수한 뭔가 연산을 한 다음에 넘겨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셔서 쓰시면 되겠죠. 근데 저희는 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티션이라는 함수는 그 피처와 그 전체 피처 리스트와 전체 어드제이션시 리스트 그리고 전체 로그피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가 앞에 설정했던 args에 넣어줬던 이 비율 있잖아요. 밸류랑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를 몇 퍼센트를 갖다 쓸 건가 전체 데이터셋에 그걸로 해서 이제 그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을 비율대로 잘라서 각각의 데이터셋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GCN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보시면 전체 개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트레인 그 셋의 개수와 밸리데이션 셋의 개수와 테스트 셋의 개수를 저희가 아까 밸 사이즈랑 테스트 사이즈를 한 만큼 자 적절하게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피처와 어드제이션시와 로그피를 그 숫자만큼 잘라서 각각 이렇게 GCN 데이터셋에 넣어주게 되면 저희는 지금 그 적절한 수만큼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트레인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파티션이라는 딕셔너리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런 함수고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아까 그 스마일즈로부터 얻었던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딕트 파티션이라는 저희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졌네요. 네. 잠시만요. 네,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름을 파티션으로 바꾸겠습니다. 뒤에 그렇게 해놨네요, 제가.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raw 데이터로부터 만들었고 RDKit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걸 다루기 위한 커스텀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별로 각각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줬어요. 네, 그러면은 늘 하던 대로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저희가 아까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그러면 저희의 이제 모델을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GCN이라고 부를 건데 이 GCN을 다음과 같은 서브 모듈들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합쳐서 만들 겁니다. 일단 GCN 레이어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거의 역할은 이제 노드 피처 매트릭스와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의 리스트를 받아서 그래프 컨볼루션 연산을 아까 수행하고 아까 배웠던 그리고 되돌려주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게이티드 스킵 커넥션은 이제 레진에서 사용되었던 스킵 커넥션을 구현한 거고 GCN 블럭은 이제 노드 피처 매트릭스와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를 받아서 원하는 개수만큼의 GCN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 처음과 끝에서 이 스킵 커넥션이나 또는 게이티드 스킵 커넥션을 수행하는 하나의 블럭이죠. 스킵 커넥션 블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진에서 썼던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readout은 아까 말했듯이 그 MLP를 취해서 서메이션 하는 그런 역할이고 predictor는 마지막에 붙이는 FC 레이어입니다. 이것들을 각각 다 구현하고 마지막에 다 합쳐서 GCN넷이라는 전체 모듈을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먼저 GCN 레이어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 가시나요? 네. 여기서부터는 한번 제가 밑에 또 짜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GCN 레이어. 항상 모듈 클래스를 상속하고 생성자의 맨 처음에는 슈퍼 GCN 레이어 셀프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받아야 할 옵션들 보면은 일단 처음에 인풋 디멘션을 받아야 이제 저희가 그 웨이트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겠죠. 인풋 디멘션과 아웃풋 디멘션을 받아야지 그거에 알맞게 웨이트 사이즈를 만들어서 저희가 적용을 시킬 수 있겠죠. 이걸 안 받으면 행렬 연산이 안 되겠죠. 사이즈가 달라서. 그 다음에 우리 최대 아톰 수는 저희가 아까 맥스 아톰 수를 설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쓸 때는 그거를 명시를 해줘야 돼서 그게 얼마였는지를 받고 액티베이션은 뭘 쓸 거지 기본값은 일단 논으로 해놓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쓸 건지 말 건지 이런 옵션들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옵션들을 저장을 해놔야겠죠? 쓸 거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그 배웠을 때 웨이트를 그냥 행렬 곱을 해줬잖아요. 그렇다 MLP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결국에 그거를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웨이트를 곱해주는 과정을. 물론 이게 리니어 레이어이지만 어제이선시를 곱해줌으로써 컨볼루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쓸 리니어 레이어는 nn.linear에 리니어에는 두 가지 값을 넣어줘야 됐죠. 인풋 디멘션과 아웃풋 디멘션. 네, 그래서 님은 똑같이 그냥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인딤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저희 인풋 들어오는 그 노드 피처 매트리스가 맥스 아톰 수 곱하기 인 디멘션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거치고 난 다음에는 웨이트가 인풋 디멘션 곱하기 아웃풋 디멘션 사이즈의 웨이트를 곱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가는 거는 맥스 아톰 수 곱하기 아웃풋 디멘션의 디멘션을 가지는 매트릭스가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아웃풋으로 나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어쨌든 그 MLP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자비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이제 이미지 같은 2D 데이터가 아니고 1D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1D로 했고요. 그러면은 그 배치 사이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디멘션이 얼마인가를 이제 명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는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n 아톰을 넣어줬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텐서의 그 디멘션이 이미지에서는 배치 사이즈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깊이였잖아요. 여기에서는 배치 사이즈 곱하기 맥스 아톰 수 곱하기 피처의 개수,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필터의 개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으로 쓸 거 해주고요. 그 다음에 forward 펑션을 짜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x 하나만 받았잖아요. 왜냐면 이미지 하나만 받아서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였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두 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해주고 두 개를 해주지만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이 레이어의 이전 레이어에서 리턴해주는 값도 두 개가 돼야겠죠. 그래야 그 두 개가 이어져 있으니까 두 개가 딱 이렇게 들어오겠죠. 다음 레이어로 하나만 리턴해주면 얘가 이걸 못 받겠죠. 두 번째 어드제이션스 매트릭스를 했고, 그래서 아웃풋은 셀프 리니어 x 리니어를 취해줬고요. 그럼 아까 저희가 그래프 컨볼루션을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 h의 l 플러스 1은 시그마의 액티베이션의 a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 곱하기 h 히든 스테이트 곱하기 웨이트 플러스 바이아스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리니어를 곱해줌으로써 HW 플러스 바이아스까지는 됐습니다. 그럼 네. 네. 지금 질문이 포드에서 X랑 어드제이선시를 받았는데 이닛 함수에서는 안 받았지 않냐? 그럼 어디서 넣어주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 CNN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CNN 할 때도 뭐 인풋 디멘션, 뭐 아웃풋 필터 수 이런 거 받았는데 이미지 자체를 인풋인 이미지 자체를 이닛 함수에서 받진 않았잖아요. 포드에서는 받았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써줄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넷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어 주시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고요. 네. 그래서 리니어를 거치게 되면 이제 HW 플러스 B까지는 됐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아웃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톨치.매트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쓸 거다 라고 명시해 줬으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거치고요. 액티베이션이 논이 아니고 뭐가 있다, 들어왔다. 그러면 액티베이션 펑션도 거쳐줘야겠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두 개를 리턴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다음 것도 GCN 레이어니까 두 개를 받겠죠. 그래서 out이랑 어드제이선시 두 개를 리턴해 줍니다. 여기서 그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는 바뀌지 않잖아요. 바뀌지 않아도 그냥 제가 그냥 코드를 깔끔하게, 이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포워드에 들어오고 나가게 해놨는데, 어차피 바뀌지 않는 값이니까 그 생성자에서 받아서 가져다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짰습니다. 혹시 아까 배운 GCN 레이어를 왜 이렇게 구현했는지 약간 뭐 궁금하신, 의문점이 있거나 하신 분?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그 다음에 스키 커넥션인데요. 스키 커넥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즈넷이랑 거의 똑같이 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짜보면 역시나 생성자를 하는데, 이제 얘가 받아야 될 거는, 스키 커넥션은 그냥 단순히 더해주는 건데 그 사이즈가 다를 때만 사이즈 맞춰주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관한 정보인 in dimension과 out dimension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슈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이즈를 변환해 줘야 되는 경우는 이 in dimension이랑 out dimension이 그 아웃풋 그 매트릭스, 노드 피처 매트릭스의 그 컬럼 개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를 때만 저희는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f forward에서 있구나. 네, 그럼 일단 리니어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얘는 두 개를 더해주는 거니까 더해줄 두 개를 받아야겠죠. 포워드에서는 그 노드 피처 매트릭스 두 개를 받아야겠죠. 이걸로 해서 in x가 그 원래 그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x고 out x가 뭘 거쳐서 나온 f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두 개가 다르면, 두 개의 차원이 다르다면 그 in x에다가 리니어를 거쳐서 사이즈를 맞춰줘야겠죠. 다르지 않다면 해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서로 더해주시고 리턴해 주시면 심플하게 스키 커넥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다음은 그럼 gated 스키 커넥션인데요. 얘는 뭔가 좀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기본 작업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디멘션 두 개를 받아서 체크를 해줘야겠죠. 네, 일단 아까랑 똑같이 이건 저장을 해주시고, 네, 이제 그 gated 스키 커넥션이라는 거는 어떤 코에피션트 Z를 학습해서 그 Z와 1-Z의 비율로 잘 섞어주겠다, 이 얘기였죠. 근데 그러면은 그 Z라는 거는 그냥 아무 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값이 아니라, 얘네 어쨌든 그 X와 FX 중에 뭐가 더 약간 중요한지를 보고 서로의 중요도의 비율을 결정하는 거니까 얘네 두 개로부터 러닝을 해야겠죠. FX와 X
두 개를 가지고 거기에 뭔가 파라미터를 곱해서 러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러닝을 해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랑 관계없이 사이즈가 다르면 맞춰주긴 해야 되니까 그걸 먼저 만들고요. 네. 포워드에서 inX랑 outX를 둘 다 바꾸고 아까랑 똑같이 그냥 일단 사이즈가 다르면 그걸 해줍니다. 맞춰줍니다. 네, 맞춰줬고요. 이제 해야 되는 거는 Z를 구해야겠죠. 섞기 전에 그 코에피션트를 알아야 Z를 그 코에피션트만큼 섞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게이트 코에피션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아까 그 x랑 fx를 로부터 이제 받는 이거 z를 학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학습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두 개를 받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식을 이거는 이제 어떤 게이트니까 어떤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그모이드를 거쳐줄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두 개를 여기에 각각 곱해줘서 결국 그러니까 MLP를 각각 통과를 시키고 그 두 개를 더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씌워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오게 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inX에다가 w1 곱해주고요. 러너블 파라미터인 outX에다가 w2 곱해서 러너블 파라미터를 곱해주고 그럼 지금 x1 w1 하고 w2 x2가 나왔죠. x1이 inX, x2가 outX 그리고 그걸 더해주고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값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w1과 w2가 학습 과정에서 이제 그 웨이트가 그 변하면서 z를 알맞은 값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알맞은 값으로 이제 이끌어 가게 되겠죠. 그게 러닝이 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일단 그럼 두 개의 리니어 레이어가 필요하겠네요. 두 개의 MLP가 필요하니까 그걸 먼저 여기서 만들어주고요. 리니어 코에프 인으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in x는 원래 사이즈가 맥스 아톰 수 곱하기 in 디멘션인데 지금 저희가 벌써 이걸 거쳐줬으니까 이제는 맥스 아톰 곱하기 out 디멘션이 됐겠죠. 그러니까 얘도 out dim, out dim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두 개에다가 각각 MLP를 씌워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 노빌이 만들어 두고요. 시그모이드 펑션에 이 두 값을 더해준 걸 넣음으로써 저희는 리턴해야지. 네. 이럼으로써 z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에서 이제 그 비율만큼 섞어줘야겠죠. z는 셀프 게이트 코에피션트 z를 얻고요. 아까 만든 함수로 out은 톨치. 근데 여기서 저희는 z라는 하나의 값을 상수로 다 곱해주는 거잖아요. 일단 z는 매트릭스가 아니고요. 그냥 상수를 곱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톨치.매트멀이 아니라 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outx에 곱해주고 그 inx에는 1-x를 곱해줘서 잘 적당한 비율들을 섞었고 이걸 리턴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게이티드 스킬 커넥션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GCN 블럭을 만들어 볼 건데요. 블럭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 피처 매트릭스랑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받아서 원하는 개수만큼의 레이어를 쭉 통과시키고 그거를 레이어들을 통과하기 전과 후를 게이티드 스키 커넥션 또는 스키 커넥션으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어 봅시다.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는 부탁할게요. 하고 그럼 받아야 되는 값이 레이어를 몇 개 통과시킬 거냐? 당연히 받아야겠고 인풋 디멘션은 얼마냐?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히든 디멘션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얼마로 할 거냐? 필터 사이즈 몇 개로 쓸 거냐? 레이어마다 다 설정해 주진 않을 거예요. 하나의 블록 내에는 똑같은 히든 디멘션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최종 아웃 디멘션은 얼마냐? 맥스 아톰은 아까 GCN 레이어에 넣어줘야 되니까 받았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쓸 거냐? 스키 커넥션은 뭘 쓸 거냐? 게이티드 스키 커넥션 쓸 거냐? 스키 커넥션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GCN 레이어들을 쭉 쌓아야겠죠? 그래서 모듈 리스트를 이용해서 쌓아보도록 할게요. range n 레이어 개수만큼 쌓아야겠죠? 쌓는데 그래서 GCN 레이어는 받는 게 인풋 디멘션, 아웃풋 디멘션, 넘 아톰, 액티베이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인풋 디멘션은 처음에는 인풋 디멘션이고 두 번째 레이어부터는 히든 디멘션을 인풋으로 받아야겠죠. 히든 디멘션이 인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in dimension if i는 0 아니면 hidden dim 이런 문법으로도 파이썬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줄로. 그 다음에 아웃풋 디멘션은 맨 마지막일 때는 아웃풋 디멘션이고 그 뒤에는 다 히든 디멘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out dim if i는 n 레이어 빼기 1 마지막일 때는 else hidden dim 이렇게 해서 인풋 디멘션이랑 아웃풋 디멘션 제대로 넣어주고요. 맥스 아톰 수는 항상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액티베이션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액티베이션을 지금 여기서 무조건 렐로로 줬는데 그 액티베이션을 주도록 할게요. 실제로.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액티베이션을 씌우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씌워버리면 값들이 다 이제 바이어스트니까 맨 마지막 거는 씌우면 안 되니까 act if 마지막 게 아니면 else none 마지막이면 아무것도 안 넣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냥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n 레이어만큼의 개수만큼의 GCN 레이어를 쌓아서 모듈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SC가 GSC면 게이티드 스키 커넥션을 쓰라 했으면 게이티드 스키 커넥션을 만들어주고요. 만약에 그냥 스키 커넥션을 쓰라고 했으면 그냥 스키 커넥션 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아이고 else가 아니고 ellipse no라고 했으면 안 쓰는 거니까 none이고 else면 잘못 넣어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코드가 중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액티베이션을 안 씌운 이유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스키 커넥션을 하고 나서 씌워야 돼서 저기 안 씌운 거고 스키 커넥션 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씌워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안 한 게 이걸 안 했네요. 셀프 액티베이션은 act 이렇게 해주고 forward 함수를 짜봅시다. 얘도 두 개를 받아야겠죠. 노드 피처 매트릭스랑 어드제이슨 매트릭스 두 개를 받아서
스킵 커넥션을 이제 나중에 해줘야 되니까 레지듀얼이라고 따로 저장을 해두고요. 아이덴티티라고 할게요. 따로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저희 셀프.레이어에 모듈 리스트로 쌓아뒀던 레이어들을 하나씩 통과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레이어가 GCN 레이어잖아요. GCN 레이어니까 리턴하는 값이 두 개죠. 아웃풋 매트릭스랑 어드제이션 매트릭스 두 개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넣어주는 거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랑 어드제이선C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드제이선C는 안 변하니까 그냥 넣어줘도 되지만 맨 처음이면은 인풋으로 들어온 걸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x를 넣어줘야 되고 두 번째부터는 요 out을 다시 넣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layer x if 첫 번째 거면 x를 넣고 아니면 통과해서 나온 out을 넣어라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self.sc가 non이 아니면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으면 뭔가 있겠죠. self.sc에 gated skip connection이든 skip connection이든 그럼 out은 self.sc identity out 이렇게 해서 skip connection을 적용시켜줬어요. 그럼 이제 레이어 쭉 통과했고 저희가 명시한 skip connection 또는 gated skip connection 또는 아닌 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고 그럼 마지막에 액티베이션만 통과시켜주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if self activation 이 non이 아니면 out은 self activation out 해주고 return 두 개 항상 다음 블럭도 이 블럭 다음에는 어떤 블럭이 있을 텐데 그 블럭도 이제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인풋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GCN 블럭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남은 거는 이제 여기에서 GCN 블럭까지 했고요. readout이랑 predictor만 짜면 되겠네요. 그걸 해볼게요. 그러면 네. readout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사용하는 이유가 permutation invariance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MLP 하나 통과시키고 다 서메이션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볼게요. readout이면 indim outdim 받아서 왜냐면 리니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indim outdim을 받아야겠죠. 받고 그다음에 이니셜 자비에로 이니셜라이즈 해준 다음에 통과시킬 때는 리니어 통과시키고 이 torch.sum 함수로 이제 합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배치는 그대로 놔두고 1차원 한 줄로 쭉 필 수 있도록 합쳐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합쳐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1이 이제 합칠 차원의 인덱스인데 저희 지금 인풋의 디멘전이 배치 사이즈 곱하기 n 아톰 곱하기 피처 사이즈잖아요. 근데 그 중에 0, 1이니까 1번째에 있는 거는 num 아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배치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을 텐데 배치 사이즈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num 아톰별로 이렇게 쭉 합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합쳐줬고요. 액티베이션 통과시키려면 시키고 그 다음에 out. 간단하죠. 그냥 정말 MLP 통과시키고 합치고 그게 끝입니다. 프레딕터도 거의 똑같은데요. 말만 그냥 로그필 프레딕션이니까 프레딕터라고 붙였지 결국 CNN에서 마지막에 FC 레이어 갖다가 이렇게 쓴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프레딕터는 그냥 리니어 인딤 아웃딤 만들어서 받아서 만들고 초기화하고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그냥 저희가 늘 쓰던 그런 모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 합쳐서 GCN 넷을 만들어야겠죠. GCN 넷은 이제 args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값들을 다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까는 레이어들을 담을 모듈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블럭들을 담을 모듈 리스트를 만들어서 self.블럭은 n.모듈 리스트 하고 num 블럭만큼 n 블럭만큼 이제 아까랑 똑같이 n 레이어 그 다음에 인딤 이거 처음에는 인딤이 들어가고 두 번째부터 히든딤이
들어가는 건 아까랑 똑같죠? GCN 블럭에서랑. 그 다음에 안에서는 히든딤으로 쭉 유지시키고 마지막에도 히든딤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너 마톰수랑 배치 노멀라이즈 쓸 건지 말 건지 스키 커넥션은 뭘로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제가 아까 블럭에다가 이 액티베이션도 없었는데 추가시켰죠? 그러면 저것도 넣어줘야겠네요. 이렇게 네. 추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리드아웃에서는 이제 디멘션 두 개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얘가 아웃풋이 히든 디멘션이니까 얘는 자동으로 히든 디멘션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드 딤 1이라는 걸로 아웃풋을 내보내고 액티베이션 하고 그 다음에 프레드 딤 1, 프레드 딤 2, 3 그 다음에 프레드 딤 최종적으로 아웃풋 디멘션 했는데 여기는 액티베이션 아무것도 안 넣어줬죠. 여기 다 액티베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로그p라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값을 예측할 거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을 씌워서 뭐 어떤 값으로 이제 컨파인 시켜버리면 안 되니까 맨 마지막 레이어에는 액티베이션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씌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블럭들을 쭉 통과시켜주고 without 저희 여기서는 FC 레이어를 3개를 썼는데요. 프레드 1, 2, 3 하고 out 해주시면 네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GCN 넷이라는 거를 네 짜봤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까 막 그 행렬 막 이렇게 연산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하던 게 왜 구현이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뭔가 좀 더 변형시킬 때도 네,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트레인하고 밸리데이션하고 익스페리먼트 하는 함수들을 짜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일단 데이터 로더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로더에서 지금 보시면 저희 아까 파티션이라는 딕셔너리에 저희의 커스텀 데이터셋 3개를 넣었었죠. 그래서 트레인 할 때는 당연히 트레인 데이터셋을 써야 되니까 그걸 가져오고요. 배치 사이즈는 트레인 배치 사이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셔플 트루면 그 안에서 섞는 거고 이제 넘 워커스는 그 병렬 연산할 때 쓰는 건데 이제 똑같이 저희가 데이터셋만 그 형식에 맞춰서 만들어주면 데이터 로더는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형식에 맞췄다는 그 len이랑 get 아이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만들어 줬으니까 이 데이터 로더가 그 두 함수를 써서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저희가 그 명시해준 배치 사이즈만큼 뚝뚝 떼서 저희한테 건네줄 겁니다.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그러면은 이제 트레인 모드를 바꿔주고요. 옵티마이저에서 그레디언트 값을 다 0으로 일단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트레인 로스를 알아야 되니까 네, 트레인 로스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로더 저희가 만들었죠. 이걸 이제 저희 폼은 돌듯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 데이터가 아까 저희가 get 아이템 하면 3개를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 피처 매트릭스,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의 리스트, 그 다음에 로그p의 리스트를 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리스트 피처, 리스트 어드제이선시, 리스트 로그p가 데이터에 이렇게 넘겨받게 됩니다. 데이터 로더로부터. 그럼 얘네 3개를 다 그 쿠다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처랑 어드제이선시 같은 경우는 그 인트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뭔가 모델에 넣어주실 때는 플롯으로 넣어주셔야 에러가 안 나거든요. 인트로 넣으면 이제 에러가 나서 플롯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로그p는 지금 형태가 그냥 평범한 그 파이썬 리스트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리스트의 리스트로 바꿔줘야 돼서 왜냐면 여기 아웃풋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리스트의 리스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뷰 함수를 써서 이제 원래 그냥 뭐 길이 128짜리였던 거를 1 곱하기 128로 만들어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28 곱하기 1이죠. 네. 그렇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 저희가 받아야 되는 두 개의 피처와 어드제이선시 리스트를 넣어서 통과시켜서 저희의 예측한 아웃풋을 얻었습니다. 저기에는 그러면 predict한 그 로그p의 값이 이제 쭉 들어가 있겠죠. 128 곱하기 1의 디멘션으로요. 그러면은 저희 크라이테리온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거기니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니까 MSE 로스를 썼겠죠. 에다가 두 개를 넣어서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로스에다가 그 값을 추가해 주시고 백워드하고 스텝하면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로스를 전체 이제 이 개수로 나눠서 로스를 계산을 해주시고 리턴을 해주면 네, 트레인에서는 끝나고요.
밸리데이션도 똑같은데 그냥 뭐 net eval, evaluation 모드로 전환해야 되고 no grad로 해서 막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셋도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써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트레인과 거의 다를 게 없죠. 그다음에 테스트에서는 이제 저희가 로스 말고 로스는 이제 백워드해서 이제 트레인하는 데 사용되는 값이고 평가 지표로서 저희가 저번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애큐러시를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예측하는 거니 값을 예측하는 거니까 애큐러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민 앱솔루트 에러랑 평균 민 앱솔루트 에러랑 평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제 평가 지표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쭉 하고요. 여기 새로 생긴 게 로그 피 토탈과 프레드 로그 피 토탈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그냥 저희가 트레인을 한 바퀴 쭉 돌면서 트레인 데이터셋을 쭉 보면서 그 뭐 트레인 데이터셋이 뭐 한 1000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로그 피 값, 실제 값 1000개를 이렇게 그냥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고 그에 따른 예측한 프레드 로그 피 값 1000개를 이렇게 또 리스트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여기서 두 개를 비교해서 민 앱솔루트 에러를 얻고 두 개를 비교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얻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냥 저장을 해놓는 용도예요. 그래서 그 결과 MA랑 STD랑 로그 피 토탈과 프레드 로그 피 토탈을 리턴을 해주는데요. 이 로그 피 토탈과 프레드 로그 피 토탈을 리턴하는 이유는 이따가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나오니까. 네, 그럼 저희의 모델인 아까 만든 GCN넷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GCN넷이 args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뭐 크라이테리온을 MSE 로스로 잘 설정했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애큐러시를 이제 더 이상 뭐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 트레이닝이나 밸리데이션 중간에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트레인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만 이렇게 받아주고 네, 트레인 로스 받아서 저장하고 밸리데이션 로스 받아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테스트 할 때는 MA, STD 로그 피 토탈, 프레드 로그 피 토탈 받아서 이렇게 리저트에 다 저장을 해줬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다 짜지를 못해가지고 아까 RD키 까느라 네, 그 다음에 뒤에는 뭐 비슷하겠죠. 이거는 저번 과제인데요. 여기는 뭐 바뀐 게 없으니까 그대로니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원래 저희가 했던 걸 보시면 왜 여기까지밖에 없지? 저희가 했던 걸 보시면 플롯을 뭘 했냐면 이포크에 따른 트레인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그래프로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포크에 따라서 트레인 애큐러시랑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그래프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최종 테스트 했을 때 테스트 애큐러시는 얼마인지 그 값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애큐러시가 없죠. 그럼 뭔가 로스만 보기는 좀 그렇고 MA랑 STD는 테스트 셋에서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냥 값 하나잖아요. 그럼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애큐러시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볼까 해서 저희는 어떻게 볼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 x축은 실제 로그피 값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프레딕트한 로그피 값인데 그거를 이제 아까 로그피 토탈이랑 프레딕트 로그피 토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x, y축을 그 실제와 그 프레딕트한 값으로 이렇게 해서 점을 찍으면 이 점을 찍은 게 y는 x라는 그래프에 이렇게 딱 맞아야 잘 된 거고 이렇게 하나도 안 맞으면 안 된 거겠죠. 아래처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로 잘 됐구나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확실히 이런 거나 이런 것보다는 얘가 더 잘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뭔가 양 끝단 여기서는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양 끝단에서는 뭔가 살짝 이상하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이러한 이유는 왜냐면 로그픽 값이 그러니까 실제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가 많지 여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양 끝단에는 별로 없으니까 양 끝단에서 학습을 제대로 좀 못하는 거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 건데요. 그냥 과제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파이프 파라티브 튜닝을 쭉 거치면 이 정도까지 GCN에서는 되게 정확하죠. 로스도 뭐 되게 오버피팅이 좀 있긴 한데 이 정도까지 줄여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하신다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선 게이티드 스킵 커넥션만 했는데 막 아까 말씀드렸던 어텐션이랑 막 이런 거를 다 쓴 거라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시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CNN 제가 이 똑같은 태스크를 CNN으로도 해보고 RNN으로도 해보고 GCN으로도 해보고 뭐 MPNN이랑 다른 걸로도 해봤는데 확실히 CNN보다는 훨씬 빠르고요. 훨씬 빠르고 빠르면서도 정확도가 있는 그래서 확실히 그래프라는 데이터 스트럭처에는 GCN이라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하구나 이런 걸 이제 또 만약에 같은 태스크를 여러 가지를 해보신다면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그게 이제 이 플로트 디스트리뷰션 함수인데요. 네, 이거 한번 보죠.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짤 거냐면 저희가 그 베이직 그리드를 이제 설명은 해드렸죠. 베이직 그리드가 뭔지 안 해드렸네. 저희가 이거 하는 게 베이직 그리드거든요. 이렇게 여러 그래프를 이렇게 그 그리드 모양으로 쌓아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베이직 그리드라고 하는데 역시 이걸 또 사용해야겠죠. 그 저희의 그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이거는 그냥 그 배경 색깔을 뭘로 할 거냐라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베이직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제 베이직 그리드에 들어가야 될 거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쓸 거냐 그 다음에 그 로우랑 콜럼에 어떤 바리에블을 기준으로 두고 로우랑 콜럼을 설정할 거냐 그 다음에 마진 타이틀은 그냥 제목을 붙이는데 제목이 너무 딱 붙어있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디자인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G.map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G.map이 뭐냐면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나눠놨지만 이 안에서 하는 건 다 똑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은 걸 그리는 거잖아요. 다른 로스들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로스의 변화를 똑같이 그리는 거니까 하나의 함수로 다 할 수 있겠죠. 하나의 함수에 다른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함수를 Gmap 함수에다가 넣어주시면 매핑한다고 하죠. 보통 다른 데이터에 이렇게 하나씩 다 똑같은 걸 적용해주는 걸 매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map 함수에 들어갈 거를 짜봅시다. 스캐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 찍어주는 그거거든요. 그냥 plt 스캐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이 0을 붙인 이유는 왠지 모르겠지만 그 리스트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넣었다가 빼면 리스트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혹시 제 환경에서는 그랬는데 여러분 환경에서 그냥 제대로 리스트를 넣었는데 리스트가 나오신다면 그냥 이 0을 빼주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겹쳐 있으면 안 보이니까 투명도를 주고 S는 그 사이즈거든요. 동그라미 찍는 거 적절하게 그냥 설정해 주시고 이걸 하면 그게 흡별질 거고요. 파란색 점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기준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 Y는 X. 이게 없으면 약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기준선을 그릴 건데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네, X, Y 하면 PLT 이건 선 그리는 거니까 플롯 아까
그 x가 이제 실제 값이잖아요. 그냥 둘 다 x를 넣어주면 y는 x로 그리겠죠. 적당한 범위에서, 그 실제값 범위에서 하고, 네,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어딨냐? 투명도는 너무 진하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컬러는 블랙. 네, 별로 그렇게 막 복잡한 건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블러시 아니고 스캐터를 저기에 대해서 다 해줄 건데, 여기에 넣어주신 거는 저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x랑 y가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거를 x로 쓸 거고 어떤 거를 y로 쓸 거냐. 저희는 실제 값인 로그피 토탈을 그걸로 쓸 거고 x로 쓸 거고, 이거를 그걸로 쓸 거니까 y로 쓸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G.map 아이덴티티도 해줘야겠죠. 아이덴티티도 해주는데 사실 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걸 받을 필요도 없겠네요. 안 쓰니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y는 받았는데 지금 이 안에서 안 쓰고 있으니까 그냥 없앴습니다. 깔끔하게.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제목 달고 두 번째 줄은 그 제목이랑 뭐 좀 막 떨어지라고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냥 디자인적 요소여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show 하면은 이제 요 함수를 실행시켜 주시면 요 함수에 이 데이터 프레임이랑 variable 1, 2를 잘 넣어 주셔서 하시면 그려줄 겁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왜 여기까지 붙겠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이렇게요? 아, 네. 이거는 제가 또 수업 끝난 뒤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친구랑 지금 계속 재영이가 이제 이걸 해왔는데 만들었는데 저랑 코딩 스타일이 달라서 아마 이 함수를 그대로 쓰시면 안 맞을 거예요. 그 저랑 걔랑 코딩 스타일이 좀 달라가지고 이거는 제가 되도록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잘 만들어서 맞게 이제 짜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뭐 어텐션을 구현을 해볼까요? 네. 또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이런 거. args에 이제 저희는 블록 수랑 레이어 수랑 여기서 썼던 모든 것들 여기 들어가는 막 args에 들어가는 이 모든 애들을 실험 전에 다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너마 동수는 50으로 하시면 됩니다. 징크에 50을 넘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고 네. 이 코드도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정답 코드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텐션으로 한번 가보죠. 딱 봐도 뭔지 모르겠는데 좀 길죠? 뭐야, 왜 저기 들어왔어?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짜는데 막 레이어나 블럭 같은 거는 당연히 모듈을 상속해서 만들어야겠지만 스키 커넥션이나 게이티드 스키 커넥션 같은 경우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스키 커넥션이 그냥 이어주는 하나의 선이잖아요. 뭔가 통과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모듈로 만들어야 되나? 약간 모듈로 만들 수가 있나? 라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뭔가 통과를 하는 거면 다 모듈화해서 모듈을 상속받아서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 코드를 좀 깔끔하게 짜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텐션 같은 경우도 저도 모듈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짤 거냐면요. 일단 그 식을 보시죠. 식을 보려면 식을 보시면 저희는 이 식을 이제 구현을 해볼 네, 이 맨 마지막 식, 그 식을 적용을 시켜볼 건데요. 일단 이게 뭐냐면,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런 식을 보면은 디멘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면 디멘전이 어떻게 될까? 그래야 에러 없이 잘 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HI랑 HJ는 그냥 똑같은 H거든요. H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야겠대요. 그러면은 HW는 이제 넘 아톰 곱하기 뭔가 저 웨이트에 저희가 설정해준 피처 개수겠죠. 그럼 N by F가 될 거고, 이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N by F가 되고, 이제 얘는 N by F by N인가? 잠시만요. 이게 식이 아마 이게 T가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얘가 N by F가 되고 얘가 F by N이 되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만 트랜스포즈 시켰으니까. 그럼 가운데는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F by F가 돼야겠네요. 그리고 전체는 N by N이 되겠죠. N by F 곱하기 F 곱하기 F 곱하기 F 곱하기 N이니까 N by N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알파가 결국 알파 ij가 의미하는 게 i번째 노드랑 j번째 노드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상수였으니까 n by n으로 나오는 게 타당하겠네요. 왜냐면 저희는 n 곱하기 n개의 그 릴레이션 그 본드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c가 왜 들어가느냐, 이거는 이제 그냥 이 논문을 보시면 그냥 대충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 h에다 w를 곱하면 뭔가 좀 더 러너블 파라미터를 곱했으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결국에 나온 게 알파 ij면 이 알파 ij라는 그 하나의 원소는 이 얘의 h의 i번째에다가 웨이트 곱한 거랑 h의 j번째 로우에다가 웨이트 곱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i번째 노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j번째 노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겠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러너블, 그러니까 그 웨이트 그거에 옵티마이저에 의해서 업데이트되는 F by F라는 C라는 걸 가운데 넣으면 이 C라는 게 이 두 정보 간의 코릴레이션을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어쨌든 하려는 게 코릴레이션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학습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탄 H를 쓰면 마이너스 0과 1이었는데 시그모이드는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이제 탄 H를 씌워서 알파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식이 있네요. 앞으로는 이런 논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식만 보고도 그런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넘 헤드도 해야 되나? 넘 헤드는 뭐냐면요,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텐션에서 지금 웨이트를 이렇게 하나만 하고 있잖아요. 어디 갔니?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웨이트를 이렇게 하나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H라는 애들을 이제 넘 헤드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각각 다른 웨이트를 곱해서 이제 좀 더 여러 개의 웨이트를 가지고 넘 헤드만큼의 웨이트, 서로 다른 웨이트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현하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때 왜 내려왔지?
그러면 일단 그냥 저장해 주시고 음,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웨이트를 곱하는데 이제 웨이트를 하나만 쓰려면 이제 웨이트의 디멘션이 인 디멘션 곱하기 아웃풋 디멘션 하면은 이제 그 결과값이 넘 맥스 합통 곱하기 그 아웃풋 디멘션으로 나와서 이제 딱 그걸 바로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넘 헤드 그러니까 아웃풋 디멘션 나누기 넘 헤드 이 넘 헤드라는 건 항상 아웃풋 디멘션의 약수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웃풋 디멘션이 256이고 얘가 넘 헤드가 4라고 하면은 나누면 얼마인가요? 64인가요? 네. 그러면은 그 넘 아톰 곱하기 64를 4개를 만들어서 그걸 컨캐트네이터 시켜서 넘 아톰 곱하기 256 넘 아톰 곱하기 아웃풋 디멘션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신 것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시 계시는데 안 되셨나요? 보성아 이해됐니? 어? 어텐션이라는 거는 이제 요 노드가 이 셀프 자기 노드 정보와 연결된 애들의 노드 정보로부터 업데이트 될 건데 그걸 이제 적절한 비율 알파로 정해서 섞자 뭐 이런 얘기였죠. 네. 일단 짜면서 짜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웨이트가 넘 헤드 개수만큼 필요하겠죠. 저희가 웨이트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넘 헤드 개수만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넘 헤드 개수만큼 리니어 만들어 놔야겠네요. 그러면은 리니어스라는 거에 저장을 해둡시다. 얘도 어떤 리니어 모듈의 리스트니까 리스트로 만들고요. for I in 넘 헤드만큼 리니어를 만들어서 어펜드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디멘션은 인디멘션이어야지 행렬 곱이 되겠죠. 근데 아웃풋 디멘션이 아웃풋 디멘션이 아니라 셀프 어텐션 디멘션이라고 할 건데 이 어텐션 디멘션이라는 거는 아웃풋 디멘션을 넘 헤드로 나눈 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아웃풋 디멘션이 256이고 넘 헤드가 4라면 그리고 인풋 디멘션이 뭐 128이었으면 아니지 인풋 디멘션 아니지 네. 아웃풋 디멘션이 256이고 넘 헤드가 4라면 이제 요 리니어를 거쳐서 나온 거는 맥스 아톰 수 곱하기 64 256 나누기 4인 64가 4개 나오겠죠. 웨이트가 4개니까 그럼 그거를 쌓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쌓으면 64짜리를 4개를 쌓았으니까 넘 아톰 곱하기 256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네. 했고 이 correlation이라는 거는 아까 그 F by F 중간에 C로 들어갔던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고 F by F인데 그 F가 어텐션 딤이니까 아이고 하고 초기화 사실 안 해줘도 되는데 초기화 그냥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러너블 파라미터잖아요. 근데 어떤 모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텐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냥 텐서를 만들면 그 저희가 모듈 리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모듈 내부의 파라미터가 옵티마이저가 이 파라미터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듈 리스트를 썼잖아요. 그냥 리스트에 집어넣어 놓으면 옵티마이저가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를 못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이유로 얘도 텐서인데 이거 텐서를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옵티마이저가 업데이트를 하려면 그 텐서 안에 있는 파라미터를 봐야 되는데 그냥 리스트에 집어넣으면 얘가 못 보기 때문에 파라미터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H 쓸 거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요. 네. 그럼 이제 헤드스에서 셀프 넘 헤드만큼 이제 뭐 그 웨이트들을 곱해줘야겠죠. 아까는 만들어 놓은 거고 이번엔 곱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웨이트를 곱한 그 HW를 X 트랜스폼드라고 그냥 이름을 붙일게요. 는 셀프 리니어스에 i번째에 x를 곱해주면 x의 원래 디멘션은 너마톤 곱하기 인디멘션이었는데 이게 x 트랜스폼드는 너마톤 곱하기 어텐션 디멘션으로 바뀌었겠네요. 이걸 해주고 그 알파를 구하는 알파라는 그 n by n 매트릭스를 만들어주잖아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걸 만들어주는 함수를 또 정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gated coefficient도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했던 것처럼 알파를 만들어주는 걸 할 건데 transformed 받고요. correlation 받고요. adjacency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아인썸이라는 거는 처음 보셨을 텐데 이게 트랜스폼드는 배치 사이즈 지금 그게 배치 사이즈 곱하기 너마톤 곱하기 어텐션 디멘전인데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어텐션 디멘전 곱하기 어텐션 디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차원짜리 텐서고 얘는 2차원짜리 매트릭스잖아요. 그 두 개를 그냥 곱하면 곱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곱하게 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이렇게 하고 이 앞에 텍스트로 막 뭐가 있잖아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왜냐면 3차원, 아까 3차원 앞에 건 3차원이고 뒤에 건 2차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 KJ와 IJ를 곱해서 그러니까 그 3차원 중에 배치는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나머지 뒤에 2차원만 가져와서 곱하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법을 써주시면 3차원짜리가 2차원짜리랑 곱해지고 2차원이 그 배치 사이즈 개수만큼 따다다다다 곱해져서 다시 3차원으로 나오는 그런 함수인데요. 네. 이제 뭔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약간 지금은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이제 차근차근히 막 그려보시면서 행렬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 앞에랑 AKJ랑 IJ에 해당되는 3차원 매트릭스와 2차원 매트릭스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 알파라는 거는 일단 먼저 아까 식을 보시면 HW 곱하기 C 곱하기 HW의 트랜스포즈였잖아요. 그거를 해줍시다. 네. 그럼 지금 X에 들어가 있는 게 어디 갔어요? 네. X에 들어가 있는 게 아인썸으로 트랜스폼드랑 코릴레이션 한 거니까 지금 HW 곱하기 C까지는 됐죠. 여기서 얘를 통해서 HW 곱하기 C까지는 됐고 그럼 HW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곱해줘야겠네요. 이건 둘 다 3차원이니까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쓰면 됩니다.
x랑 저 x가 담고 있는 게 hw 곱하기 c이고요. 그러면 hw의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즈 계속 헷갈리네. 그러면 torch 트랜스포즈라는 펑션을 쓰면 되는데요. 이제 2차원은 그냥 트랜스포즈 하면 트랜스포즈가 되는데 3차원은 3차원이면 0, 1, 2라는 3개의 디멘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어떤 2개를 트랜스포메이션 할 건지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x 트랜스포드가 hw고 이거를 1, 2차원 0, 1, 2에서 1, 2를 뒤집어라 하면은 hw의 트랜스포즈가 되겠네요. 배치는 건드리지 않고, 배치는 항상 건드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톨치 알파하고 어드제이선시를 해주면 이제 어드제이선시는 그냥 0, 1이 들어가 있는 값이잖아요. 이걸 이제 멀은 elemental wise multiplication 하는 거거든요. 행렬곱이 아니라. 그러면 이어지지 않은 거는 다 0으로 없어지겠네요. 커넥션이 없는 건. 커넥션이 있는 것만 어떤 상수들이 들어가고 이걸 해주고 탄h를 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알파 n by n의 넘 아톰 곱하기 넘 아톰의 코릴레이션 상수값들을 담고 있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상수값들을 담고 있는 알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아까 만든 함수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알파랑 x 트랜스폼드를 해주시면 이제 그 알파가 적용돼서 들어갔고 헤드스의 어펜드 이거를 해주시고 아까 n 아톰 곱하기 64짜리 4개를 합친다 그랬잖아요. 그 합치는 과정을 torch ca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cat는 이제 concatenation인데 이 헤드스 안에 있는 애들을 0, 1, 2 중에 이 디멘션을 기준으로 쌓아라. 저희는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으면 배치 사이즈대로 쌓으면 0이고 이렇게 넘 아톰 그 방향대로 쌓으면 1이고 이제 컬럼 방향으로 쌓으면 2인데 저희는 컬럼 방향으로 쌓아야 되니까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잘 들어갔고요. 턴 해주시면 어텐션이 네, 짜여졌습니다. 이걸 이제 써야겠죠? 그러면 쓰는 방법은 이거는 레이어마다 쓰는 거잖아요. 어텐션은 스킵 커넥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블럭에서 처음과 끝에 쓰는 거였는데 이건 레이어마다 쓰는 거니까 레이어에다가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어텐션을 쓸 거냐 말 거냐 하고 그러면 쓴다면 헤드는 몇 개를 할 거냐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텐션을 이 리니어를 거치자마자 해줬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놔야겠고요. 일단 self use atten 하고 self numed 어텐션 그냥 레이어를 만듭시다. 레이어를 거치고 아웃풋 디멘션으로 된 거를 어텐션에 집어넣을 거니까 아웃풋 디멘션이 인풋 디멘션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냥 막 변화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보내고 싶으니까 둘 다 아웃풋 디멘션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if self use attention이 true라면 어텐션을 거쳐주시고 아니라면 그냥 아까 했던 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어텐션에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과정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거를 else를 안 하고 이 밖으로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어텐션을 쓰는 경우에는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2번 곱하는 그런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 이렇게 해줬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지금 제가 못 보여드리니까 결과를 한번 보자면 제가 해놓은 거에서 한번 보자면 처음 거는 러닝 레이트랑 블록 사이즈에 대해서 제가 해봤네요. 5만 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보시면 러닝 레이트가 적절한 걸 해야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선택해야 잘 된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록 사이즈에 대해서는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가진 경우에는 블럭 사이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잘 되는, 이 MA니까 작을수록 좋은 값이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잘 된다는 그 경향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레이어 개수랑 블럭당 레이어 개수랑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냐 마냐를 했는데요. 확실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쓴 경우에 좀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상하네요. 얘 너무 높죠? 이런 거는. 그러면은 뭔가 이제 레이어 수가 여러 개로 늘어났을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지 않으면 좀 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확실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는 게 더 잘 된다. 아예 안 돼버렸네요. 그냥 보니까. 이러면 이제 뭔가 코드 에러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스킵 커넥션과 어텐션에 대해서 해보면 확실히 게이티드 스킵 커넥션 안 쓰는 것보다 스킵 커넥션 쓴 게 낫고, 게이티드 스킵 커넥션을 쓴 게 스킵 커넥션 한 것보다 낫다. 그리고 어텐션을 쓴 게 확실히 다 더 좋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어드밴스드 테크닉 두 개인 게이티드 스킵 커넥션과 어텐션이 확실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히든딤이랑 넘헤드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면 히든딤이 너무 큰데 넘헤드는 너무 작거나 히든딤은 너무 작은데 막 넘헤드가 이렇게 커버리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적절한 그 비율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얼마나 잘게 쪼개냐가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좀 적절한 비율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그냥 프레딕션 디멘션은 뭐 딱히 의미를 찾지 못했지만 그냥 제일 잘 되는 걸로 했고, 이제 L2 coefficient dropout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제일 낫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F폭 몇 가지 돌렸지? 이거 할 때는 F폭 30씩 돌렸고요. 이 마지막에 그냥 한번 길게 돌려봤거든요. 최상의 그걸로 해서. 근데 그랬더니 이렇게 좀 잘 나왔고, 확실히 MA가 0.0094까지 줄었고, 근데 이제 오버피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아까 그 결과는 다르잖아요. 아까는 오버피팅이 안 하는 게 제일 낫다. L2 코에피션트나 뭐 이런 드롭아웃 같은 그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레귤라이제이션 안 쓰는 게 낫다가 제일 낫다고 나왔는데, 그거는 F폭 30까지만 그랬고, 넘어가면은 이제 또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F폭 100으로 했을 때 레귤라이제이션을 실험하면 더 잘 될 것 같았지만, F폭 100으로 하면은 한 번 돌리면 5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그건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이거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좀 되게 좀 고쳐서 코드를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시면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해보시고, 아까 말했던 인셉션 모듈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개 쌓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거를 적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뭐 어텐션이나 게이티드 스킵 커넥션을 좀 더 잘 이해하시려고 막 행렬 연산 같은 걸 좀 해보시거나 그런 과정을 과제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